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데 휩쓸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진짜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요령 몇 가지 좀 보여드리려고. 자, 오늘 우리가 7월 8일, 뭐 이거 언제 나갈지는 모르는데, 뭐 시의성 있는 건 아니니까, 금요일 저녁에 찍고 있죠. 네. 금요일 저녁에 좋은 공시가 많이 나올까, 안 좋은 공시가 많이 나올까? 안 좋은 공시. 그렇죠. 금요일 저녁에 특히 한국거래소에서 좀 무거운 결정들 있죠. 기업심사위원회라든지 네. 기업심사부 이런 데서 그 거래소에서 하는 공시들이 금요일 저녁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잠깐 봤는데 야, 오늘 어마어마한 공시들 많이 나오네.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오늘 최근 공시 보면은 형식적 상장 폐지, 뭐 사유 해소, 기타 시장 안내, 뭐 상장 폐지 우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추가, 횡령 배임 혐의 발생. 야, 오늘 완전 지금 오후 한 거의 5시 넘어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지금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기간 변경. 검색하신 게 아니라 지금 아니야, 이거 지금 최근이라니까, 최근. 그러니까 보니까 이 금요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선 이런 기업들은 가급적 조심하셔라. 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 노란불이 뜬 기업? 찾아보는 걸 알려드릴게요. 일단 요건 이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아시죠? 다트에 들어가서 그냥 회사 이름을 검색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이제 여러 회사 이름들 나와 있잖아요. 요게 이제 오늘 최근 공시니까 볼게요. 자, 여기에다 대고 회사 이름에 그냥 클릭만 해. 그럼 이 회사에 관한 게 뜨죠? 기업 개황 정보가 떠요. 그러면 여기에 회사 이름 옆에 점점점 있죠? 점점점. 네. 점점점. 네. 요 점점점 있죠? 요 점점점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 이름 변경 내역이 나와요. 자, 이 회사 이름이 지금이 9번째 이름이야. 마담포라, 이니츠, 아이니츠, 자원, 스틸앤 리소시즈, GMR 머티리얼즈, 글로스퍼랩스, 휴먼앤 이렇게 9번째 이름이 바뀝니다. 일예로 보여드리는 걸 왜 이 회사를 보여드리는지는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회사 이름이 9번째 이름이 바뀐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표자명 있죠. 지금 이대식 대표이사인데 대표자명 옆에도 점점점이 있죠. 자, 이 점점점을 클릭을 하면은 역시 대표가 얼마나 변경이 됐는지 대표이사 변경 내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표이사가 지금 20번째 대표이사예요. 회사 이름이 9번, 대표가 20번 바뀌었어. 그럼 이 회사는 과연 멀쩡한 회사일까? 좀 문제가 있는 회사일까? 멀쩡해 보이진 않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회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다? 기업 회생 절차 들어가 있는 회사다. 회생 절차라는 건 기업을 살릴 건지 죽일 건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관리라고 하죠. 법정 관리. 그러니까 회생 절차를 만약에 받아주면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법정 관리인을 선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법원이 선임을 해요. 그리고 채권자들을 불러와가지고 지금 당장 다 자기네들이 이 회사 뭐 채권을 다 받으려고 하면 이 회사는 그걸 못 갚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는 무너질 수도 있어. 근데 존속 가치랑 청산 가치를 봤을 때 존속 가치가 더 높으니 이 회사를 살려봅시다. 근데 대신에 돈은 다 갚을 수는 없어. 근데 한 1년 뒤에 받거나 3년 뒤에 받거나 아니면 출자 전환이라는 말 들어봤죠?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세요. 빚을 받을 돈들을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하세요. 빚이 아니라 주식으로 바꾸세요. 그걸 이제 출자 전환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채권자들하고 설득을 하는 거야. 근데 끝까지 채권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거의 대다수가 우리는 다 못 받아. 난 돈 받아야 돼. 그러면 오케이, 그럼 회사 청산하세요. 빨간 딱지 파산하세요. 그럼 파산하세요. 해서 회사를 청산시켜서 남은 돈을 가지고 빚잔치를 하는 거죠. 나눠 갖는 거죠. 그거를 할 거냐 아니면 회사를 존속시킬 거냐, 그거를 땅땅땅 결정을 하는 게 회생법원에서 법정 관리를 받아줄 거냐 아니면 그냥 파산시킬 거냐. 근데 아까 그 휴먼앤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제 2022년 3월부터 거래가 정지되어 있네요.
예. 근데 아까 얘기했죠. 대표이사가 20번 바뀌고 회사 이름이 9번 바뀌고. 그럼 과연 그 회사는 우량한 회사일까?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근데 이때 보세요. 2020년 거의 한 11월 4,600원이던 주가가 그해 뭐 초에는 13,000원까지 어때요? 3배 올랐죠. 한 석 달 사이에 3배 올랐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몰라요. 저는 이제 이 회사 거의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오늘 처음 봐서 뭐 이 회사가 뭐 다 문제가 있다, 뭐 나쁘다 이건 아니고 그냥 일예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시 다 주가는 원위치가 됐고 지금은 거래 정지 상태다. 그래서 결국 회생법원까지 가 있다. 근데 최대 주주도 많이 바뀌었고 대표이사도 많이 바뀌었고 회사 이론도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일단은 노란불은 이미 들어와 있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럴 때 같이 따라 붙고 나는 돈 벌 거야. 근데 물리고 뭐 한 3분의 1 토막 나고 거래 정지당하고 상장 폐지될 수도 있고. 아, 그거 안 보여드렸구나. 최대 주주 변경 이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최대 주주 변경 이력은 이렇게 보면 돼요. 이 회사 사업 보고서를 열어보면은 사업 보고서에 맨 왼쪽에 회사의 연혁이라고 있죠. 회사의 연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 회사에 뭐 물론 이제 최근 중요한 변동 한 5년치? 최근 거 몇 년만 쓰게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최대 주주의 변동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 2014년, 2015년 거의 매년 바뀐 거야. 그죠? 여기 뭐 한국수출입은행이라고 하는데 뭐 담보 때문에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2019년, 21년 계속 바뀌죠. 그래서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뀔수록 대표이사가 자주 바뀔수록 회사 이름이 자주 바뀔수록 이거는 노란불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데 여기 주주에 관한 사항 들어가서 보면 최대 주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 회사가 지금 거래정지 직전까지 시가총액이 650억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시가총액이 뭐 한 1,700억을 넘었었어. 시가총액이. 근데 지금 이제 650억 정도잖아요. 근데 650억인 시가총액 이 회사의 최대 주주 지분율이 12.6%밖에 안 돼요. 그럼 얼마니? 12.6%에 650억이면은 하면은 82억. 82억 원만 있으면 시가총액 650억인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뭐 슈퍼겜이나 아니면 뭐 한 1, 20억 있는 사람이 1, 20억으로 계약을 한 다음에 한 70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참 쉽죠? 예. 참 쉽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최대 주주 지분율이 12.6%인데 커넥티드 얼라이언스 펀드가 최대 주주예요. 펀드가 최대 주주입니다. 펀드.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펀드일까? 이제 투자 조합. 자, 보면은 최대 주주가 펀드인데 그 펀드에 출자한 사람은 2명이고 뭐 물론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누가? 자, MMR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펀드예요. 자, 어때? 여기에 홍길동 아무개 이름 안 나오죠? 그러면 최대 주주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도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 여기 이름은 나오는데 최대 주주의 대표이사도 회사 이름이야. 누군지는 몰라. 여기도 나오죠? 보세요. 이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라는 회사는 주요 출자자 현황 보면 민법상 조합으로 나오죠. 조합. 이게 아까 말했던 투자조합입니다. 투자조합. 최대 주주가 펀드야. 근데 펀드 위에 있는 최대 주주는 법인이야. 법인인데 그 법인 위에 최대 주주는 조합이야. 이해가요? 근데 이 조합 위에는 조합 출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밑에 이 지금 거래정지당한 회사가 있는 거고 다시 지금 거래정지당한 회사가 있고 이 거래정지당한 회사의 최대 주주는 펀드예요. 근데 펀드의 최대 주주는 이 페이퍼 컴퍼니예요. 근데 이 페이퍼 컴퍼니의 최대 주주는 투자조합이에요. 이 투자조합에는 조합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배구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알 수 없음, 누군지 모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경영을 할 거며 어떤 비전을 보겠어요? 일반 투자자들이. 그리고 중요한 건 사모펀드 그리고 투자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 출자자, 투자자가 누군지 법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어.
예를 들어서 최대 주주의 잘못이 있다. 그럼 그 최대 주주 하나 불러다가 무슨 뭐 조사를 할 수도 있겠고 금감원에서 아니 뭐 고발을 하면 그 사람이 수사를 받을 수도 있겠고 하잖아요. 근데 민법상 조합으로 돼 있고 페이퍼 컴퍼니로 돼 있고 사모펀드로 돼 있으면은 그 출자자들은 유한한 책임밖에 안 집니다. 유한한 책임이란 뭐냐? 내가 낸 돈만큼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내가 투자한 금액만 잃으면 끝.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야, 저 조합의 뒤에 사채업자 있는 거 아니야? 저 조합원 중에 사채업자 있는 거 아니야? 다 까봐. 근데 저희는 그거 공개할 의무 없는데요? 이렇게 나가버리면 당국에서도 못 보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바지 사장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뭐 횡령을 했다. 바지 사장이 뭐 대여금을 막 갖다 썼다. 그럼 그 사람이 걸리겠죠. 그럼 그 사람한테 이제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줄줄이. 그러면 공시 위반도 나오고 그러면은 이 사채업자도 공시 위반이고 그럼 이 사람이 뭐 시세 조종을 했다. 그러면 자본시장법 또 위반 이렇게 계속 걸고 거는 거예요. 그럼 이 조합원 출자자들 중에서도 모찌 계좌를 돌린 게 있다. 그럼 차명 계좌 나온다. 그다음에 주가 조작까지 관여를 했다. 이렇게 계속 걸고 거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조합이 최대 주주가 되어 있으면 실질적인 최대 주주 누군지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한국 거래소도 모르고 금감원도 몰라요. 거의 검찰 수사 가가지고 뭐 압수수색하고 해야 드러나.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최대 주주, 대표이사, 회사 이름이 자주 바뀐 회사는 일단 믿고 걸러라. 그리고 그 최대 주주가 페이퍼 컴퍼니 투자 조합으로 되어 있다면 조심하셔라. 근데 그게 다 겹치는 거 있잖아. 뭐 몇 년 연속 적자에다가 막 이게 다 겹친다. 일단은 보지 마시라. 아니 왜 돈 잘 버는 회사 위주로 투자를 해도 돈을 벌까 말까인데. 근데 아까 이런 차트가 한번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 불나방들이 이제 막 뛰어드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주가가 막 급등하기 시작할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발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들 세력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참전을 해서 주가를 같이 올려줬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아까 얘기했죠. 화가가 미리 이걸 그려놓는 거예요. 화가가 예를 들어서 뭐 요럴 때 거래량 별로 없을 때 있죠. 요럴 때 막 매집을 해놓고 이때 매집을 해놓고 언제 뭘 터뜨린다. 그럼 어때? 주가 올라가지. 그럼 이때 자기네들은 얼마를 먼저 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구 자금부터 1순위로 좀 엑시트를 시켜주고 이런 게 계획에 있어요. 이 보면 이때 뭐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이날 있잖아 이날. 그쵸. 거의 뭐 이거 장중 거의 상한가 갔다가 장대 음봉도 아니고 이날 보면은 장중 상한가 갔다가 1.8% 상승으로 이제 끝난 건데 장중 상한가 갔다 다시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근데 거래 대금이 1,553억. 이때 시가총액 1,300억이었네. 시총보다 더 많이. 시가총액이 1,300억 원인데 이날 하루에 1,500억 원어치가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어? 세력들이 이렇게 만들었겠어? 아니지. 일반인들까지 다 참전을 해서 나도 돈 한번 벌어보자. 야, 이 회사 주가 지금 2달 만에 3배 급등한 회사야. 나도 돈 벌어보자. 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발할 때 누구 좋은 일 시킨다? 엑시트 하고자 하는 미리 다 매집을 해놨던 기업 사냥꾼들. 그 모찌 계좌는 이때 털고 나가는 겁니다. 거의. 물론 이건 뭐 제가 다 알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이건 하나의 예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뭐 회사는 전 잘 몰라요. 이 회사의 사례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예로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또 봐봐. 이렇게 털리고 나서도 이때 급등하잖아. 그러니까. 그럼 또 거래량 또 많아지고 막 해요. 또. 근데 이거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앞으로 이런 제2, 제3의 이런 회사 안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런 식으로 기업 사냥꾼들 손 타서 상장 폐지되는 회사가 1년에 적어도 한 10개씩은 나와요. 자본시장 막 감시를 받고 있는 그런 데서 많이 일어나는 상상이 안 돼. 근데 이걸 또 어떻게 감시할 거야?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투기 다 감시한다고 해서 영끌족 다 감시할 수 있어? 영끌족의 돈이 다 어디서 났는지 하나하나 다 감시할 수 있어? 자본의 출처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맨날 금융당국은 뭐 했느냐 한국거래소 책임져라 하는데 그걸 다 사전에 차단할 수는 없어요. 또 그거를 잘 이용을 하는 기업 사냥꾼들도 도처에 널려 있고 근데 그것도 기업 사냥꾼들도 계파가 좀 있어요.
무슨 별명들이 있거든. 아. 그 쩐주들. 그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디 지명이 있고 뭐 어디 은갈치 무슨 뭐 새발낙지 뭐 이 있어. 제발라.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그 바닥에서는 그런 별명으로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채업자의 실명은 본명은 네. 안 알려줘. 그지. 아니면 뭐 그냥 명동 김 사장, 무슨 동의 최 사장 이런 식으로 통한다니까. 아니면 뭐 동물 무슨 뭐 어디에 어디 뭐 곰치 어디에 뭐 자갈치 뭐 이런 식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취재해 봤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듣잖아. 토해.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원 개인 투자자 개미들은 그냥 자신들이 돈을 벌게끔 만들어주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야. 돈을 갖다 바쳐주고 자기가 주가를 들어 올릴 때 더 쉽게 함께 올려주는 불나방 같은 존재들일 뿐이야. 그러니까 막 되게 희희낙낙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데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데. 근데 그거를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손에서 폭탄이 터진 거야. 그때 거래 정지가 당해. 그럼 그 사람들이 막 한국거래소 앞으로 그 회사로 찾아다니면서 막 시위하고 내 돈 물어내라 하고 막 누구 기업 사냥꾼 누구 뭐 최모시기 김모시기 잡아내라 하고 해.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단기간에 급등한 재료를 보고 차트를 보고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던 사람이야. 같이 분석을 했겠어?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옛날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거래정지 당했던 적이 있어. 회계 문제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은 재무제표도 잘 보고 또 대기업이라는 걸 믿고 투자를 했는데도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하물며 그런데도 그러한데 재무제표조차도 보지 않고 공시조차도 보지 않고 한탕주의에 빠져서 같이 뛰어들었다가는 그냥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이 될 수 있다는 거. 하여튼 그런 거래 정지, 그 다음에 상장 페이지에 몰려가지고 막 그렇게 찾아다니는 분들도 저는 취재를 많이 했거든. 인터뷰도 많이 했고. 눈물 나는데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딸 시집 보낼 자금이다. 아니면 얼마 후에 뭐 집 잔금 치러야 될 돈이다. 전세금 빼줘야 될 돈이다. 그래서 이제 뭐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자식 볼 낯이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근데 그분들은 왜 거기에서 거래 정지 당했는지 알아요? 그런 주식들만 찾아다니던 사람들이야. 그런 주식들을 위주로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확률로 놓고 봤을 때 가치 투자를 하는데 100번 가치 투자하다가 한 번 잠깐 투기를 했는데 걸릴 확률이랑 가치 분석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그런 급등주만 찾아다니면서 맨날 이렇게 하는 사람이랑 어디에서 똥을 밟을 확률이 더 높겠어? 어디에서 폭탄이 터질 확률이 더 높겠어? 그거 다트 들어가서 그거 점 3개만 클릭해도 이게 그치.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그러니까 다트 들어가고 말한 것처럼 회사 이름 옆에 대표이사 이름 옆에 점 3개 한 번씩만 클릭해보면 아는데 재무제표 최근에 몇 년 연속 적자인지 이것만 봐도 아는데 최대주주 지분율이 얼마인지 최대주주가 멀쩡한 회사인지 홍길동 이름 3글자가 있는지 아니면 투자조합인지 이것만 봐도 아는데 근데 이거를 한국거래소 아저씨들도 그렇고 금감원 아저씨들도 그렇고 열심히 막 강연을 해.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도자료 맨날 배포하고 막 워크숍 열고 막 이런 거 보도자료 뿌리고 해. 근데 개인 투자자들 안 본다니까. 자기 손에선 폭탄 안 터질 거라고 해. 안타까운 거죠.